네, 안녕하십니까. 정본부장입니다. 이거 좀, 켜져 있구나. 이거 뭐, 이제 영상이 이제 자유로워지니까, 뭐, 이렇게 막, 조명도 막 켜고 그래요. 옛날 같았으면 끄고 했을 텐데. 자, 지금 시간이 9시 35분입니다. 우리 저번에 제가 좀 늦게 찍었을 때 우리 대학 친구가 지금 오고 있다 그래가지고 45분에 온다 그래가지고 제가 빨리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들어가 쉬어야죠. 저도 뭐 계속 이렇게 돈도 안 되는 일 가지고 이렇게 아무리 뭐 사회 봉사도 좋지만 참 이게 참 힘들죠. 네, 힘듭니다. 이제 저도 이 자본주의 천병인데 모든 건 다 대가가 있어야 되고 인센티브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으로 살고 있는데 정작 본인은 참 돈 안 되는 일 하고 있으니까 참 이것도 참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예요. 원래 인간은 극과 극은 통한다 그러는데 삶은 상당히 자본주의적으로 살았는데 회사 생활은 이게 또 자기의 또 합의는 철저하게 자본주의적이지 않죠. 이게 돈이 벌리면 취미가 아니에요. 원래 취미로 돈 버는 건 나쁜 짓이야. 그건 제가 누구한테 배웠어요. 어느 노교수, 미국의 노교수한테 배웠습니다. 자, 오늘 아무튼 그런 시끌렁한 얘기는 집어치우고 드리고 싶은 말씀은 북한 무인기 사건 때문에 지금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긴 한데 지금 오늘도 뉴스에 이제 신문에 나오더라고요. 지금 드론, 무인기의 시대가 열리고 있다. 무인기의 시대. 그래서 지금 북한도 한 몇백 기가 있는 것 같아요. 몇백 기, 한 500기가 있다 그러나? 드론이. 핵무기도 100기나, 핵무기가 2030년이 넘으면 100기 정도, 100기 정도를 만들 수 있다고 그러는데, 그건 이제 본인들이 갖고 있는 이제 농축우라늄 800kg하고 프루토늄이 제가 봤을 때 한 40개 있는 것 같아요. 플루토늄하고 농축우라늄 남은 걸 이렇게 다 이제 어떻게 보면 핵무기로 쓴다고 하면 지금 한 30개 정도 있고 한 70개 정도 만들어서 100개 정도를 만들 수 있겠다. 병신이 아니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같았으면 이미 100기가 1000기도 만드는 나라지만 북한 정도라도 아무리 멍청해도 100기는 만들 거다라고 해서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핵무기는 핵무기인 거고 이 드론, 이 무인기 얘기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이 무인기가 사실 이게 앞으로 미래 전쟁에 큰 어떤 변화를 줄 거라는 생각이 저도 좀 들어요. 이 나이쯤 되면은 굳이 그거에 대해 전문가가 아니다 기다 이걸 떠나서 그냥 50을 살면서 느끼는 하도 많이 이상한 걸 보고 또 자기도 이렇게 서바이벌 하려고 윗사람들한테 아부도 하고 밑에 사람들 다독이고 밥 먹고 살면서 인생에서 하도 험한 꼴도 보고 이러다 보니까 굳이 그거를 국제정치라든지 경제학이라든지 거시경제를 아주 어마어마하게 그거를 박사까지 안 받아도 우리가 이게 박사과정, 석사과정이라는 게 결국 뭐냐면 시간 보내기예요. 석사도 한 2, 3년, 박사도 한 5년 이렇게 걸리는 이유가 인생살이를 배우라 이 뜻이에요. 너희도 공부만 했지 학사에서 석박사 하면서 삶을 배워. 이게 바로 박사과정입니다. 넓을박이잖아요. 넓게 배우라 이거지. 그런 것처럼 이제 우리 나이쯤 되면 다 박사가 돼요. 그래서 옛말에 40 넘으면 배운 걸 얘기하지 말라 이유가 뭐냐면 그만큼 아는 게 많아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무인기라는 게 어떤 변화를 줄 것이냐, 제가 갖고 있는 정치학적인 또는 경제학적인 생각을 봤을 때 그냥 첫째가 뭐냐면 정치적으로 봤을 때는 이 무인기가 주는 가장 큰 이제 군사적인 그 영향은 이거예요. 일단 도발이라는 것이 상당히 용이해져. 여기서 말하는 도발은 뭐냐면 무력 시위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 정치라는 것은 결국은 공갈이에요, 여러분들. 공갈이라는 건 뭐냐? 야, 나 이거 죽을래? 이거예요. 이번에 그 영화 카지노 나오는 그 드라마 카지노에 나오는 최민식이 하는 겁니다. 야, 죽고 싶어? 이런 얘기 있죠.
그러니까 이 정치라는 것은 헛가웃입니다. 그러니까 정치하는 사람들이 기업을 잘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기업은 가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실로 하는 거거든요. 기업이란 것은 돈 놓고 돈 먹기이면서도 프로세스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일장을 딱 터뜨렸는데 거기에서 기어 죽고 살고 이게 아니라 긴 연장선상의 프로세스를 끊임없이 수행해 나가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기업하는 사람들은 항상 그 지구력을 많이 중요시 여기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운과 둔과 근, 상당히 좀 둔하면서 끈질긴 사람을 좋아하는 이유가 프로세스가 길기 때문이야. 성공하는 프로세스가 길어, 기업은. 이런 개념이에요. 근데 정치는 단박에 끝나, 단박에. 예, 물론 그 단박에 끝난다고 해도 그것을 이제 그 단박에 끝나는 길까지 올라가긴 좀 길겠지. 아무튼 정치도 물론 이제 프로세스가 길긴 합니다만은 그 승부가 상당히 단박에 끝나. 그러니까 기다림은 길고 승부는 단박에 끝나고, 경제나 기업은 프로세스 자체도 길고 승부도 길어. 이걸 여러분들 명심해야 돼요. 이건 돈 주고도 못 듣는 얘기야. 어떻게 슈카월드 이런 사람들도 해주는 얘기가 아니란 말이야. 본인이 못 살아봤는데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하겠어. 응? 자, 그래서 이제 이 무인기라는 게 이 무력 도발과 시위는 상당히 쉽게 만들 거라는 거죠. 왜? 싸기 때문이야. 예, 우리가 지금 이런 거죠. 우리가 이제 이번에 공군기가 내려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북한에서 공군기가. 공군기 사람이 타서 공군에 내려왔다 그러면 그 공군기가 하나에 보통 한 4,500억이 몇천억 한단 말이야. 몇천억. 그 드론이 몇백억이에요. 비싼 거는. 몇백억이라는 얘기야. 근데 이번에 내려온 드론은 뭐 몇천만 원짜리라 그러더라고요. 한 2,300만 원 정도 된다 그래. 그러니까 이제 비싼 항공기를 몰고 내려왔을 때는 항공기 값이 비싸고 또 그 안에 뭐가 타고 있습니까? 꽃보다 귀한 인간의 목숨이 타고 있잖아. 그러니까 사람을 격추시켜서 죽인다 그러면은 확전의 가능성이 상당히 커지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쏴서 격추시켜서 내리기가 상당히 좀 애매해. 사람을 죽고 이러면은 또 그 죽은 국가, 그 군인의 국가, 예를 들면 북한의 어떤 사람들도 상당히 그 여론을 우리가 악화시킬 수 있고, 그러니까 인간을 죽이는 것은 상당히 주저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사람을 죽이면 그 상대 진영에 있는 어떤 사람들이 이제 그 사기가 똘똘 뭉쳐질 수 있는 그 A인거라 그러죠. 우리 분노를 야기시킬 수 있는, 우리가 공분이라 그래요. 공분. 그래서 이 공분을 야기시키지 않으려고 상당히 노력을 한단 말이야. 공분. 우리 저번에 옛날에 뭐 열린우리당이 그 탄핵 여파로 열린우리당이 싹쓸이해서 이제 한나라당이 다 떨어지고 하는 것도 그 공분을 건드린 거야. 공분을 건드리면 안 돼. 전쟁도 마찬가지, 심리전이기 때문에. 근데 이 드론이 내려오면은 이건 쏴도 이 보내는 사람도 이거 뭐 좀 가서 떨어뜨렸다 그래도 크게 망신살이 덜해. 이게 뭐 정예 군인을 훈련을 시켜서 내려보내서 만약에 격추가 되면 이쪽에서도 욕을 많이 먹을 거 아니야. 응? 왜? 너희들 뭐 훈련 그따위로 시켰어? 이러면서. 근데 또 격추하는 대로 부담스럽고. 근데 이게 이제 드론이 내려갔을 경우에는 보내는 사람도 마음 편하고 격추하는 쪽도 마음 편한 거야. 그러니까 시위가 번잡하게 일어나는 거죠. 예전에 1962년이죠? 예, 쿠바 위기. 예. 7월 달에 이제 쿠바에서 이제 미사일을 만들고 있다는 것을 미국 중앙정보부 CIA에서 요추를 타고 딱 봤단 말이야. 정찰을 하고 있는데 밑에서 봤어. 미사일이 있는 걸. 그 미사일이 있는 걸 보고 나서 이제 그때부터 7월부터 10월까지의 그 3, 4개월 동안의 그 대치 기간. 그래서 이제 소련에서 쿠바에 이제 미사일 기지를 만들려고 하는 장비들을 배에다 실어가지고 쫙 오고 있는데, 그 미국이 그 쿠바 해역 앞에서 봉쇄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딱 소련과 미국이 군함들이 대치를 하고 있는 상황이야. 이런 상황들이 이제 무인기에서는 안 만들어지는 거야. 근데 여기서 그때 3차 대전이 일어날 뻔했단 말이죠. 왜?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서로 대치하고 있고 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 엄청나게 큰 무기들, 미사일부터 시작해서 뭐 군함 이런 것들이 격추가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죽고. 그럼 거기서부터 이제 어떻게 보면 전쟁이 야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양 국가가 거의 아마 몇천 기 정도의, 당시 62년도에 몇천 기 정도의 핵무기를 지금 갖고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3차 핵전쟁이, 3차 대전이 일어나고 핵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하고 이제
상당히 뭐 불안해했던 이유가 바로 그런 겁니다. 그때 얘기가 나왔던 것이 군사 안기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 얘기 너무 이제 장황한 얘기니까 나중에 얘기하고, 결국은 사람과 사람이 대치되어 있을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무서운 거야, 전쟁에서. 왜? 그 전선에 있는 장군이 가장 큰 권한을 가지게 돼, 전쟁이 났을 때. 그렇기 때문에 정상에 있는 이제 국가 수반이 내가 전쟁을 하고 싶지 않아도 그 전쟁 프런트라고 그러죠, 우리가. 최전선에 있는 장군들끼리 서로 만약에 싸우고 싶다 이러면 전쟁이 나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거야. 메가도가 그렇게 돼가지고 메가도가 경질됐잖아요. 6.25 때. 3차 대전이 일어날까봐. 메가도가 계속 전쟁을 끝까지 고집하니까 트루먼이 결국은 경질을 시켜버렸어. 왜? 불안한 거야. 그걸 군사 안개라 그래요. 군사적으로 힘을 갖고 있는, 무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안개를 일부러 만들어버리는 거야. 왜? 잘 모르니까 저기 수도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자꾸 이 사람들이 뭐 거짓 정보를 주는 거지. 야, 상대가 우리를 죽이려고 그래. 막 이런 식으로 자꾸 이제 위기를 자꾸 조장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없어지는 거야. 드론이 만들어지면. 왜? 드론이라는 것은 결국 이제 적의 수뇌부에서, 각국의 수뇌부에서 그걸 정확하게 컨트롤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전쟁이 상당히 정보전으로 가면서도 시위는 상당히 번잡해 일어나지만 결정적인 어떤 확전의 상황으로 가진 않을 것이다라는 것이 드론이 만들어지는 어떤 부분의 영향이에요. 구체적 영향입니다. 인간이 타고 있는 것들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사람이 안 타면 일단 확전이 일어날 가능성이 적어. 그걸 알고 계셔야 돼. 미사일 100번 쏴도 전쟁 안 날 수 있어요. 우크라이나에서 미사일 쏴도 전쟁 안 나잖아요. 그게 미사일이 아니고 항공기가 나가서 만약에 요격을 했다 그러면 전쟁 납니다. 전쟁 나요. 우크라이나에서 벨라루스에 미사일 떨어졌는데 그냥 아무 말 안 하잖아요. 폴란드에서 떨어졌는데 아무 말 안 하잖아. 왜? 그냥 잘못 떨어졌겠지 뭐. 이런 식으로 넘어가 버리는 거야. 전쟁하고 싶지도 않고. 그러니까 드론이라는 것이 만들어지면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상당히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래서 시위는 상당히 번잡하게 일어나고, 무력 시위들이 그리고 용이하게 일어나고 하겠지만 결정적인 순간까지 가는 어떤 전쟁의 악의는 좀 일어나는 가능성은 좀 적어질 것이다. 이런 부분들. 근데 재밌는 것도 이게 뭐가 영향을 주냐면, 기존의 재래식 무기가 많은 나라들한테는 약간 좀 안 좋아. 한국 같은 경우도 좀 안 좋아. 왜? 우리가 우리가 이제 북한을 재래식 무기로 압도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뭐 아파치라든지, 뭐 흑표라든지, 뭐 전차라든지, 뭐 K2, 뭐 이런 것들이 막 자주포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 놨잖아요. 응? 천궁이네, 뭐네, 형무네 많이 미사일도 엄청나게 만들어 놨는데, 그걸 다 어떤 타격으로 만들어 놨냐면, 다 사람이 타고 있는 전투기를 가정해서 만들어 놓고, 상대 전차를 타격해서 만들어 놨는데, 뭐 파리 같은 게 막 하나에 뭐 100만 원, 200만 원, 1000만 원짜리 것들이 막 날파리 같은 것들이 날아다니면서 이것들을 잡으려고 만들어 놓은 건 아니야. 근데 이제 북한이라는 것은 이제 비대칭 전력 중에 핵을 만들어 놨는데, 이 새끼들이 또 이제 비대칭 전력으로 뭘 만드냐면 드론을 만들기 시작하는 거야. 왜? 돈이 없으니까. 돈을 싸게 만들 수 있는 건 드론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드론 100만 원짜리, 200만 원짜리 만들어 가지고 뭐 200억, 300억 하는 전차를 때리겠다는 거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재래식 전력이 강한 나라들은 드론이 만들어지면은 드론에 의한, 그러니까 무인기의 전쟁이 된다고 하면은 살짝 좀 약간 억울한 면이 좀 있습니다. 예, 기존에 그러니까 재래식 무기가 좀 완벽하게 갖추어진 나라는 드론의 시대로 가면은 약간 이 무기들이 약간 좀 옛날보다는 조금 더 안정성이 없어지는 거지. 대신 지금 재래식 무기가 완전히 허접하고, 북한처럼, 또는 뭐 이란이라든지 또는 뭐 러시아는 근데 재래식 무기가 좀 완벽하게 구축돼 있죠. 그러니까 이런 나라들은 괜찮은데, 뭐 이란이라든지 좀 이렇게 재래식 무기 사기에는 좀 약간 좀 힘들고, 이런 나라들. 근데 핵무기는 많은데, 핵무기는 좀 있는데 재래식 무기가 좀 약간 부족한 이런 나라들은 드론을 상당히 지금 애용을 하고 있어요. 이란 같은 경우도 드론을 상당히 애용하고 있고, 이란제가 지금 상당히 러시아에 많이 팔려나간다 그러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이제 균형을 이루고 있는 군사적인 균형을 깨트릴 수가 있다. 그래서 남북도 어떻게 보면 지금 재래식 무기 우리가 압도하고 있고, 북한은 이제 비대칭 전력으로 이제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데,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북한한테 약간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드론의 시대가 북한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북한도 머리를 돌리는 거죠. 자기들도 어떻게 죽을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진행되는 거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드론의 시대, 상당히 그 좀 미래 전쟁에서는
뭔가 좀 우리한테는 또 다른 챌린지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상당히 좀 뭐 무기 같은 걸 잘 만들 수 있는 그런 나라한테는 드론 시대가 그렇게 달갑지가 않아. 달갑지가 않은데 반대로 지금 뭔가 이제 경제적으로 좀 괜찮은, 좀 어렵다 이런 나라들은 들어오는 시대가 반갑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바로 북한이라든지 이란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이다. 이걸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시고 한번 더 가늠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시간이 다 됐고 또 친구가 와가지고 이 정도에서 마치겠습니다.